자, 49번 보실게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자, 이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VRIN은 높지 않은데 F 척도가 올라갔어요. 볼까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VRIN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한 무작위 응답은 아닌데 F가 왜 올라갔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구나. 첫 번째 가정. 심리검사는 모두 다 가정이죠. 우리는 가정에 된 어떤 결과를 토대로 행동관찰과 면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심리검사는 모두 다 가정이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을까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F가 올라갔네? 두 가지 가정하셔야죠. 진짜로 정신병리가 있어서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F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페이킹 배드, 일부러 나쁜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해야 한다가 1번 답입니다. 자, 2번 보실게요. 2번. 자기 방어 점수가 높아요. LKS 점수가 높고 근데 TRIN이 F예요. 아니야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가정을 하셔야 돼요. 방어가 높을 수도 있어요. 방어가 높을 수도 있는데 TRIN이 F라는 건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방어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니야 하고 생각 없이 대답을 하는 바람에 자기 방어처럼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기 방어 높아요. LKS는 높고 TRIN에서 T가 F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상이에요. 자, TRIN이 정상이면 이거 검사 제대로 한 거죠. 독해력도 높고 이해도 했고 검사도 제대로 받았는데 LKS가 높아요. 자기 방어가 높아요. 그렇죠. 그럼 높은 방어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거나 우리나라 젊은 남자분들한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직장인들, 젊은 남자분들이 자기 방어 척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결혼하시고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좋아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치가 높지 않아요. VRIN하고 TRIN 수치가 높지 않으면 평균이면 검사 잘 받은 거예요. T나 F로 대답하는 경향도 없어요. 그런데 F만 뜬 게 아니라 FP까지 떴어요. 그러면 실제로 정신병리가 있을,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신병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FP는 정신병리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고 했어요. 자, 5번. 얘네 정상이에요. 평균이에요. VRIN, TRIN 정상이고 T나 F로 대답하는 경향성 없어요. 이 말은 검사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F가 높아요. 스트레스 많아요. FP는 낮아요. 그럼 정신병리는 아니겠구나 하는데 왜 F가 높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스스로 막 좀 과장하고 있는, 하지만 자기 방어는 아닌 그런 모습인 거죠.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꾸만 얘기하는 자기 방어 척도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L하고 K하고 S인데요. 검사 전반에 걸쳐서 문항들이 쫙쫙 퍼져 있고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 자기를 팽창시키는 거를 S라고 합니다.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서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을 좀 가려내고 세련된 방어라고 하려고 했던 거 K고요. 교정 척도라고 부르죠. 교정 척도. 그리고 착한, 거짓말하는 거, 라이, 그쵸? 양심적이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숨기려고 하는 거, 이게 부인 척도라고, L 척도라고 합니다. LKS 알아두셔야겠죠? 자, 50번부터는 10가지의 척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명칭하고 그 약자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 특성과 높은 점수의 의미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상담사면 이건 다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MPI 척도 첫 번째,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 이고 HS입니다. 이 척도의 기본 특성은 신중성이고요. 그렇죠? 사소한 신체적 증세 또는 감각을 심각하게 해석해서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여도요. 척도 점수가 80이 넘어가면 건강염려증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높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80점 이상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극적이고 기이한 신체적 관심. 얘가 이제 1, 3이에요. 3번 척도와 동반 상승할 경우 전환 증상 보일 수 있습니다. 전환 증상하고 신체 마비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갔니? 예, 펜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전환 증상 보일 수 있고 동시에 8번까지 높아요. 예, 8번까지 높으면 뭐예요? 신체적 망상의 가능성 있죠. 8번이 뭐였더라요? 자, 기억해 보세요. 네. 자, 8번. 이거 점수 다 아시죠? 네. 번호 점수란다. 아시죠? 1, 2, 3, 4, 5, 6, 7, 8, 9, 10. 네. 요거. 자, 근데 8번 척도 우리가 조현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 높으면 조현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예술하는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림하고 음악하고 막 춤하고 그 친구들 희한하게 대체적으로 8번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들의 전 예술척도라고 불러요. 저 혼자. 네. 그래서 말이 무섭잖아요. 뭐 조현병, 조현척도 이러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8번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80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정상 아니죠. 그것까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되고. 자, 신체형 장애, 신체형 동통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진단 받을 수 있고, 네, 1번이 높으면. 그 다음에 60에서 80.4일 경우 계속 아프다 그래요. 계속 아프다 그래요. 신체 증상. 자기중심적이고 요구사항 많고 외부 세계에 되게 비관적 냉소적이고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그죠?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아휴 아프면 죽어야지. 아휴 아픈 사람 오래 살아서 뭐해. 아우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아우 계속 그냥 징징거리는 거 그죠? 반사회적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그래서 낮습니다. 겁 많아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 때까지 얘기하고 완전히 무능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 할 건 해요. 아우 짜증나죠 그쵸? 치료자가 충분히 관심과 지지를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나가리 됩니다. 심리적 해석 시도하면 도망갑니다. 적당히 사용해야겠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이런 분들.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제대로 못하시는 노인분들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MMPI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척도 2번 우울증입니다. 2번 척도. 척도 2는 우울증으로 디프레션이니까 D로 표시하고 기본 특성은 평가에 있다. 검사 당시에 그 사람이 느끼는 비관이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분의 상태, 사회적 관계 회피, 주의 집중 관란이 아니라 곤란, 오타, 장렬, 곤란, 우울함, 분노나 격한 감정 반응의 부인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는 단독 상승이 드물어요. 다행입니다. 얘가 단독 상승해서 하늘을 찌르면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프로파일이랑 결합해서 나오는 거 굉장히 많죠?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사려 깊은 성향과 가벼운 불안을 얘기하고 불안, 이축, 비관적 미래 무능감, 사회적 관계 회피, 자신을 억제하고 무조건 양보, 분노나 격한 감정의 부인, 꾹꾹 누르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척도의 상승은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원인을 찾아줘야 되죠.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고요. 이게 60점 이상이 되면은 그냥 높아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높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4번 뭐였죠? 4번 얘기하겠지만 반사회성. 그리고 9번 경조. 그러니까 2, 4, 9, 2, 9잖아요. 이 숫자만 봐도 네. 이게 동반 상승했다면 환장 대파티. 그쵸? 자, 자신에게 가해진 상황적 구속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도 3은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짜증 척도라고 저는 부르는데 자, HY로 표시하고 기본 특성은 표현입니다. 짜증도 표현이죠. 정신병이나 정신병리, 이상성격 등의 유형으로 사용될 때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기를 부리고 연극성 성격장애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척도입니다. 사회적인 불안을 부인하고 외향적으로 굴고 자신이 타인에게 비판적임을 부인하고 공격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동 공격 짱입니다. 자, 이 척도를 탐색하는 문항의 3분의 1이 몇 번? 1번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동방상승 1, 3 척도 또는 3, 1 척도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번이 높아요. 건강염려가 높으면
잡다하고 모호한 신체 증상을 보이고 짜증. 근데 보여요. 심리적 요인의 역할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3번이 높으면 신경증적인 면이 잘 드러나요. 예, 실제로 스트레스에 당면한 경우 외에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예, 방어기제에서 정말 잘 쓰는 거 부인. 요거 시험에 나오기 정말 좋죠. 부인을 사용하면 denial. 이러한 심리적 고통의 회피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쵸? 표현력과 감정 풍부하고 인간관계에서 깊이가 있고 피상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발작하고 시간관계가 분명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모습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단시간에 발작이 일어나고 신체 증상을 나타냄으로써 스트레스 대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뚜렷하고 아우 머리야 이러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부잣집 만화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정과 주의에 민감하고 그쵸?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고 정열적이지만 실제로 피상적이기도 쉽고 얘가 척도 0번 제일 마지막 척도가 30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얕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번 보세요. 신경증 척도 1 건강염려 2 우울 3 히스테리가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환 형태. 요렇게는 하강 양상, 그 다음에 요렇게는 상승 양상, 요렇게는 삿갓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척도를 그대로 연결했을 때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전환 형태. 자, 1, 2, 3인데요. 자, 건강염려가 높고 우울이 낮은데 이 히스테리. 자, 3번 척도는 높아요. 그러면 자, 뭘까요? 전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입니다. 방어적인 히스테리 성격. 자, 그리고 1번이 높아요. 우울이 그 다음으로 높고 3번이 제일 낮아요. 쭉. 하강 양상입니다. 이건 뭘까요? 신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걱정하고요. 남자분들, 중요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이분들은 짜증은 적죠. 그러니까 짜증이 적다기보다 좀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건강염려 사실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우울이 높고 짜증이 엄청나요. 상승 양상이죠. 그쵸? 자궁적출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신경증. 야, 이게 좀 무섭죠. 건강염려도 낮고 그 히스테리도 비교적 낮은데 우울이 높아요. 삿갓형이죠. 그쵸? 요거는 정말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히스테리 장애로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54번 척도 4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척도 4번은 반사회성이라고 하는데 말이 요따구라서 반사회성 PD가 높으면 전부 다 범죄자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회성으로 PD라고 표현하고요. 기본 특성은 주장성입니다. 기본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 발현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을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회, 전통, 도덕, 교육, 조직 등에 대해서 적이랑 공격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사람이 사회를 발전시키잖아요. 높으면 범죄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척도 상승한 피검자에 대해서 심리치료 예후에 있어서 자, 우울 척도랑 같이 봅니다. 아까 2번, 4번 얘기하면 대환장이라 그랬죠. 2번 점수가 낮으면 좋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척도의 점수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사회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소외, 관계형성 결여 등으로 봅니다. 척도 8하고 9하고 동반 상승을 하면 비행률이 높아지고 그렇겠죠. 액팅아웃 하니까. 자, 1, 2, 7이 상승하면 비행률이 낮아집니다. 우울해요. 그렇죠? 이 척도에서 사용되는 방어기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외현화 방어기제예요. 합리화, 행동화, 주지화입니다. 자, 그리고 55번으로 넘어가서 척도 5번의 이름은 길죠? 남성성, 여성성입니다. MF죠. 그쵸? 자, 기본 특성은 역할 유연성입니다. 척도면의 의미가 가장 부적절하고요. 동성애 남성을 구분할 목적으로 구분이 됐지만 성 역할 유연성만 반영을 하지 정말 동성애 남성을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 8, 90이 된다, 80 이상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분명히 성 정체성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격이려니 하시면 안 돼요. 80 이상의 수치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56번. 남성이 척도가 5가 높으면 뭐냐? 예, 참을성이 많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예, 그런 쪽으로 좀 유들유들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참을성이 많고, 통찰력이 높고, 예, 그리고, 예, 60 이상에 상승할 경우에는 성 역할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로 봅니다. 80 이상이 되면 성 정체성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행동면에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사물을 처리하고 좀 부드럽습니다. 예, 수동적이고. 자, 그리고 사물을 조금 의존적으로 보려고 하는, 예, 싸움 싫어하겠죠. 그리고 좀 우스갯 표현으로 좀 페미니스트인 남자들 있다고, 예,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좀 유한 사람들, 좀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 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성적 자아 정체 갈등이 있고 높으면, 그리고 남성 역할에 대해서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페미니스트가 이거 높아져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무식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남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성이 척도 5가 높으면 어떠냐? 예,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거부감, 전사죠 거의. 예. 성취지향적이고 굉장히 주장을 잘합니다. 예, 그리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이고, 예. 여성의 척도가 5가 낮으면요, 신사임당 같은,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전통적 여성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고요, 그쵸? 예, 그리고 의존적인 면이 좀 있고, 유한 거죠, 그쵸? 그리고 좀 복종적이고, 예, 좀 수동적이고, 예, 자기 비하 및 유순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대학원 때 처음으로 한 몇 년이냐? 진짜 한 10년 됐네요. 제가 2014년에 갔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MMPI 검사를 했고,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딱 프로파일을 받아봤더니 저는 MF가 제일 높았습니다. 네, 제가 좀 공격적이긴 하고 딱 봐도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네, 좀 능동적이고, 예, 전통적 여성 역할의 거부감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막 페미니스트, 막 여성 상위주의자, 뭐 이런 건 아닌데 성취지향적이고 굉장히 제 주장을 잘하는 건 있어요. 느낌 오시죠?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우리말로, 예, 좀 여성하고 순하고 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면을 가진 여성분들이 이 척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심리검사는 뭐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가설이다. 네, 행동 관찰과 면담에 들어가서, 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행동 관찰하시고 저를 파악하시면 이 MF 척도가 높은 여성에 대해서 감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편집증입니다. PA, 패러노이드잖아요. 자, 척도 6은 편집증. 그래서, 예, PA, 패러노이드고, 기본 특성은 호기심입니다. 좋은 말 하면 호기심인 거죠. 자, 편집증이란 여기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편집증이란, 자, 사람들과 환경을 불신하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 못 믿어요. 그쵸? 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구박하거나, 예, 이거 박해가 정답이니까 박해 말고 다른 말은 틀린 거 아니에요. 구박하거나, 그쵸? 악의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예, 이거 다, 예, 의심이니까 비현실적인 생각에 기초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향을 말을 합니다. 문항의 내용은 피해의식, 예민성, 순진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드러진 특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예, 민감성입니다. 이거를 아예 답지를 열어놓고 말을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럴까요? 네. 자. 이게 더 편하겠다. 그쵸? 자, 여러분 쓰시고, 제가 다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자,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58번. 문항의 내용은 피해의식, 예민성, 순진성이고, 예.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민감성입니다. 그쵸? 피해의식이나 경직된 사고, 경직입니다. 경직된 사고, 관계망상 등의 임상적 특징을 평가하는 척도이고, 자, 사소한 거부를 엄청 크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인관계가 좀 어렵고요. 타인이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아주
대는 엄청 괴롭히는 거죠.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나는 지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화를 표출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신분열증, 편집증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어기제를 쓰겠어요? 투사.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사실은 내가 싫어해. 그죠? 자, 그리고 매연화. 자, 스칼렛 오하라 척도 아시나요? 스칼렛 오하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에게서 척도 4와 6이 65점 이상이고요. 반사회성하고, 그쵸? 자, 4번 척도 있고, 5번 척도 있고, 6번 척도 있어요. 4번은 반사회성, 5번은 MF, 6번은 자, PA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4와 6이 65점 이상, 그리고 척도가 현저하게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스칼렛 오하라,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어떤 인물이죠? 아주 그냥 도도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삐딱하고, 그쵸? 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그쵸? 그리고 계속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가려고 하죠. 남자한테 환장하고. 그쵸? 자, 스칼렛 오하라, 수동 공격형인 스칼렛 오하라. 이거 2018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안 되는 거겠죠, 관계들이. 그죠? 남자의 경우 4와 5가 높으면, 4와 5가 높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면은 강한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자, 59번 척도 7은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강박증. 그리고 PT라고 쓰고요. 자, 기본적인 특성은 조직화입니다. 이게 적당히 높은 사람, 굉장히 짜임새 있는 건전한 삶을 살겠죠. 자, 강박장애는 불안장애 하나로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손 자주 씻고 숫자 세고 청소 막 계속하고, 저도 근데 숫자에 조금 있어서 제가 강박이 쩝니다. 저는 강박 장애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장애고, 뭐 증이고, 뭐 신드롬이고, 디스오더고 이거 진단받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성향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강박적 사고를 멈추려고 해요. 차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막아주지 못해요. 일시적일 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이 문항 내용이 카테고리화 되지 못한 척도라서 자, 이 불안을 보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척도 해석에 있어서 불안 지수를 고려하는 척도입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과 두려움 많고 전해요. 대인관계 서툴고 자신감 없고 완벽주의적이고 높은 행동 기준을 요구하는 거. 아우 찔리네요. 척도 2, 우울이 같이 올라가면 우울감과 우유부단한 행동. 그쵸? 하여튼 2번 척도가 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척도 8, 아이고 그쵸? 혼란과 사고장애. 8이 뭐였죠? 조현병 수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사고장애 나타날 수 있고, 이 척도에서 사용하는 방어기제, 주지와 합리와 취소의식. 이것도 이 방어기제 알아두시면 되고, 2018년 시험에 이 연결된 방어기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이름이 너무 무시무시한 척도, 8번 척도가 나왔습니다. 정신분열증 척도, 조현척도라고 하잖아요. 척도 8은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현병 척도 SC로 스키조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 특성은 상상력,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올라가는 경우 많고, 자, 이 정신분열증 조현병 척도는요. 자, 망상, 환청, 와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문항은요. 사회적 소외, 정서적 소외 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타인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죠. 정서적 소외는 느낌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무감동하고 냉담하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충동 억제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하고 기태적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 정신병적 사고, 근원적 결여감, 소외감, 고립감, 자기불안, 열등감으로 해석을 하고요. 현실 회피에서 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공상이나 환상, 이것도 찔리네요. 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보통 청소년한테 많이 보여지고요. 그렇죠? 0번 척도, 자기 자신 속으로 침체되는, 침전할수록 심한 고립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8번하고 0번이 동시에 높으면 상담이 잘 되기 힘듭니다.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죠? 그럼 어쩌겠어요.
자, 61번 9번 척도는 경조입니다. 경조. MA. 그쵸? 경조증 MA. 자, 기본 특성은 열정입니다. 방방 뜨죠. 조증보다는 약한 정신질환을 말하고 말 빠르고 어우 진짜 저 이거 안 높아요. 네, 안 높아요. 정상입니다. 농담이나 말장난이 많고 주의 산만하고 활동적이다. 자, 일시적인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이거 아니네. 그죠? 과대평가가 보이며 근거 없는 낙관성. 자,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부인과 행동화이다. 방어기제 알아두시고요. 다른 척도가 시사하는 행동이나 문제를 활성화하는 척도입니다. 얘랑 같이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액팅아웃 하는 척도이고 이 척도 4. 예, 반사회성이랑 결합하면 무당탕 난리가 나겠죠. 행동화가 나타납니다. 척도 9가 낮은 경우인데 기력이 없는 사람, 축 처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감정을 무지하게 억압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2번, 0번. 5번하고 마찬가지로 정신병리 척도가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는 척도인데요. 내향성입니다. SI로 표현이 되고요. 기본 특성은 자율성입니다. 제가 0번 척도가 유난히 낮은, 정말, 유난히 높은 커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다 0번이 너무 높은데, 저의 슈퍼바이저님께서 그 커플을 딱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슈퍼비전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남편이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 봐. 맨날 싸우겠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바깥으로 끌어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0번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용하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출구가 없는 거래요. 어디로 자기의 문제를 꺼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슈퍼바이저님 말씀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쑤시면 둘이 엄청나게 싸우지만 그 사람한테는 좋답니다. 자꾸 꺼내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 커플은 0번이 둘 다 무지하게 높았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또 공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동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표현을 못하고 소아 우울증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싸우지만 건강한 관계를 그럼 제가 화병으로 죽지 않을까요? 네. 자, 기본 특성, 자율성. 사회적 불평감, 대인관계 거부, 예민 수줍음, 자기 비하, 타인의 정직성이나 성실성을 불신하고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자, 자율성과 독립성,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세상이 너무 중요해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적절히 지니고 생각이 많고 문제 해결이 조심스럽고 자기 억제 심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방어기제가 뭐겠어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회피와 철수. 어디 갔어? 회피와 철수.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게 낮습니다. 낮아야겠죠. 낮으면 좋고. 자, 70점 이상이 되면 사실은 좀 지능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60에서 70 사이면 뭐 하여간에 MMPI 수치가 65가 넘어가면 이거고 70 넘어가면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63번. 자, MMPI의 척도들은 경험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경험적으로 아까 이론적인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L 척도만큼은요. L 척도만큼은 논리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경험적으로 제작이 탄 그 애들은 이렇게 내용이 이질적으로 척도들 간의 상관이 높아서 독립적이지가 않거든요. 척도 상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등장한 것이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의 9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아까 지워서 빈칸 채우기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64번은 일단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일단 빈칸을 다 채우시고 줄을 한번 쳐보신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